안녕하세요. 분재TV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미루었던 숙제 하나를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나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은 어떤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할까 하고 저희 분재원을 갖다가 쭉 우리 감독님하고 둘러봤는데, 제가 이 나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감독님 표정이 별로 그렇게 확확 땡기지 않는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거든요.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형도 수형이지만은 이 나무 뭐랄까, 나무 출신이라고 그럴까? 본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 나무 그 근원을 따지고 가면은 굉장히 특이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순집기 촬영을 하면서 이 나무 특징,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주는 근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소사 씨앗 보셨어요? 오늘은 그 소사 씨앗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소사나무, 오래된 소사나무한테 가을이 되면은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열매가 열리죠. 그걸 사람들이 대개 소사 씨앗이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열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응애라는 그 벌레의 유충이 그 속에서 월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그것이 소사 씨앗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예술분재원에서는 그 정체를 밝혀내고, 저희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무를 비롯해서 그런 씨앗이 열린 나무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한 5% 정도? 예년에 열리던 것을 5%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그걸 이제 막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찾아냈죠. 자,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게 뭐냐? 바로 요게 소사 씨앗이에요. 제 손이 지금 작업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깜짝이 좀 묻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소사 씨앗이고, 이렇게 벌려보면은 이 끝에 지금 소사 씨앗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그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건 암꽃, 소사는 숫꽃하고 암꽃이 피는데, 이 숫꽃에서 떨어진 그 꽃가루를 이 암꽃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나무들이 지금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작년에 여름에 거의 가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거니, 이 소사나무가 모두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잘 끓지 않는 나무인데, 가끔 가다가 뭐가 침입을 하는거니, 존벌레가 침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존벌레의 흔적을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에 딱정벌레처럼 아주 자그마하게 생긴 딱정벌레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 수액을 빨아먹게 되죠. 근데 이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가지가 전체에 고사를 해버려요.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방법은, 다른 나무는 전부 잎이 피는데 이 나무는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는 이 나무 이 몸통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갖다가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 나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주사기로 스미치온, 제가 농약 설명하면서 알려드렸던 그 스미치온 농약 원액을 이 구멍에다가 집어넣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딱정벌레가 이제 농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어 나오거든요. 이 기어 나오고, 지금 이제 이게 아무로 가는 자리라 이게 지금 표시가 나는데, 요게 지금 몇 군데가 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잎이 무성히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잠시 주춤을 해서 놔뒀더니, 올해 이 나무도
이건 완전히 미친 게 아니고 반 미쳐버렸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분재이길래 저 나무가 이쁜 나무길래 모델목으로 썼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정도로 나무가 다 덮여버렸는데 이제 이 나무 순 정리를 하면서 이 나무 본래 모습 아주 예쁜 그 본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이유는 작년에 이 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랬죠. 이 순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하면은 지금 자르게 되면은 내년에는 요게 안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이 소사나무 씨앗이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씨앗 말고 저희 집에 이제 특이한 소사들이 좀 있죠. 반잎소사도 있고 황피소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씨를 받아가지고 뿌려봤는데 일반 소사만큼 발화율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지금 몇 주 키우고 있는데 일단 이 나무들 가지 이 순이죠. 순 정리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순 정리를 할 때 소사나무가 항상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소사나무가 기본인 이유는 바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소사가 비교적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데 요 나무를 제대로 이 순치기를 할 줄 알면은 모든 나무들 이 순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씩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꽃피는 나무는 장마 이전까지 순치기 작업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 예를 철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를 정도의 가지 순만 남겨놓고 놓을 정도로 짧은 가지를 남겨놓고 무조건 자르면은 아무 데서나 눈이 터나온다. 요 정도 이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가지는 V자 형태로 해서 한 곳에서 두 개만 나올 수 있도록 자른다. 요 원칙만 지키면은 사실 소사 순 모든 나무 순치기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V자 두 가지로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방법은 이 소사나무뿐만이 아니라 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희 목포에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 한 분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키우시던 이 소나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무 굉장히 많이 뭉쳤어요. 굉장히 많이 뭉쳐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뭉친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길래 그걸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분재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나무를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여기서까지 자른 데가 1cm 정도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또 역시 1.5cm 내지는 2cm 정도죠. 조금 또 길면 또 잘라내고요. 그래서 이 완성목을 갖다 관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길게 남기는 게 아니라 짧게 남기는 건데, 짧게 남길 때 우리 보통 소재목에서는 두 잎을 남기기도 하지만은 이 완성목에서는 한 마디만 남기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수간부 쪽은 한 마디만 남기죠. 그래도 2cm씩 커도 10년이 되면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줄여가야 되죠. 그래서 이 줄이는 것이 관건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늘려가는 것은 잘하는데 줄여가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마치 여러분들 집안에 보면은 쓸데없는 옷들 얼마나 많아요. 한 주 하나하나 사드릴 때는 별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 와이프도 심지어는 버려야 할 옷들을 위해서 따로 박스를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걸 버리고 박스 사는 돈으로 옷을 하나를 더 사지? 그랬더니 안 그런데요. 이렇게
이 늘려가는 것은 잘하는데 줄이는 것은 서툰 것이 뭐라 할까 사람들 속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줄인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가지 한번 확 줄여볼까요? 이 나무 가지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요 가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가지를 갖다가 요 세력이 강한 이 가지를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은 요것하고 다시 이렇게 V자가 되면서 만들어지고 이 이쪽으로 가던 세력이 이쪽으로 쓸리게 되니까 이놈은 조금 빨리 굵어지면서 안에서 눈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또 눈이 있는 자리에서 터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자그마하게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열매는 나중에 이 나무가 좀 특이한 나무여 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사스키 뭐라 그럴까 열매 다 따내듯이 요것 역시도 따내는데 요건 왜 그러는 거니? 불필요하게 영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씨앗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곰에 아깐 저거 갖다가 키워갖고 키우면은 분재 하나 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먼 얘기죠. 먼 나라 얘기고 자꾸 이쪽으로 지금 제 손이 가려서 지금 아직도 지금 몇 번을 촬영했는데도 자꾸 손을 가리는 것을 제가 좀 커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 사이를 갖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이브 방향을 보면서 자르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브 방향을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 나무는 정화우세라고 그랬죠. 이 나무가 지금 올해 갑자기 지금 세력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병해충 벌레의 존벌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무 세력이 약해졌다가 이후로 지금 세력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들이 길게 자라났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지들이 좀 뭐라 그럴까 섬세한 맛이 좀 떨어지고 투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력이 강한 나무는 1년에 4번 정도, 그 다음에 세력이 좀 약한 아주 강한 나무는 뭐 5번도 자르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5월달경이나 그때 한 번 더 잘랐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때 잘라야 될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소사히 정리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리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있는 거니? 이 씨앗이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장마 이전에 작업을 끝내지만은 이 소사나무처럼 열매가 감상 목적이 아닌 나무들은 뭐라 할까? 오히려 장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순을 정리를 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도 가지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안쪽에서 과감히 잘라 가지고 또 새로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너무 가지가 길어져서 이게 좀 베기 싫다, 너무 길어져서 확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가지를 갖다 왕창 줄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다음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를 확 줄이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뭐랄까 가지 폭을 줄이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영상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이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 나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가요? 좀 특이한가요? 나무가, 뭐, 이렇게 보니까 두 줄기인데, 뭐, 꾸불꾸불하네, 이 정도만 보이시는가요? 근데 사실 이 나무는 제가 많이 애끼는 나무 중에서 한 주예요. 뭐, 물론, 뭐, 특별하게 막 더 애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애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무를 특별 대우를 해주면요, 이 자식으로 치면은 버릇없는 자식을 만들듯이 나무가 그렇게 버릇이 없어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약해지고, 그 다음에 빨리 죽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나무도 한 나무를 편애하지 말고 관리를 갖다가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 나무 이쁘다고 물 한 번 더 주고요, 이 나무 이쁘다고 거름 한 번 더 주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이 나무도 거름을 갖다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 2배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 나무도 탈이 나죠. 그리고 또 물도 2번을 주면은 아마 뿌리가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갖다가 마쳤는데, 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나무는 뿌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였던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갖다 산채 과정에서 뿌리 모양이 굉장히 재밌게 생겨 있으니까 이걸 뿌리를 갖다가 밑부분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자연수영입니다. 아마 이 어느 나라 분재계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어느 나라 분재계에서도 이 정도 격을 갖추고 있는 이 뿌리로 만든 나무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것도 이 소품들은 명자나무 계통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재원에서 뿌리 모양이 워낙 재밌으니까 뿌리 가지고 이렇게 분재를 만들기는 하는데, 이 정도 대작이 나오지는 않죠. 대개 소품들이. 근데 이런 대작으로 이게 뿌리로 만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감독님 이쪽으로 한번 조금 영상 포커스를 조금만 한번 키워 보실래요? 자, 이 나무 지금 이 곡을 지금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포커스를 지금 여기에다 맞췄는데, 요게 지금 이 곡이 완전 자연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구부린 곡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던 나무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냥 줄기로 돼 있던 걸 갖다가 만든 것인지 뿌리로 만든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줄기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들어 놓고 우길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재의 매력 중에서 하나는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뽑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늘었지만은 이게 점차 굵어지면서 그루 솟음새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게 원래 뿌리였는지 줄기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쪽 보면은 굉장히 굵어져 있죠. 자, 보인가요? 포커스 여기 맞춰졌어요?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굵어요. 여기는 이쪽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오려고 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굵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굵고 중간이 가늘죠. 이것이 이 나무가 뿌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 제가 이 나무를 지금 소장하고 있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되고, 그분이 원래 이 나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20년 정도 이렇게 소장을 해서 분생활이 약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된 나무인데, 이 40년 정도 되면서 이 나무 줄기 여기는 굵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만 이제 굵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치 여체의 허리선처럼 유리한 곡선을 갖다가 물결, 곡선 이런 거 다 가지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한 40년 정도 이게 분생활을 거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곡선을 갖다 살리려고
이 밑에 한번 나무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이 나무는 이 나무하고 붙은 나무가 아니고 별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모양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전에 소장하고 계시던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셨다라고 그래요. 이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맞춰진 나무가 바로 요 나무죠. 그래서 생김새라든가 이 뭐라 그럴까 이 나무에 기울였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사연이 깊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 줄기하고 이 줄기를 보면은 이 줄기가 훨씬 오래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럼 뿌리로 만들었으면은 이것이 공기 중에 햇볕에 노출이 돼 가지고 약해질 것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뿌리가 일단 햇볕이나 공기 중으로 노출이 돼서 1년 정도 되면은 뿌리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 줄기처럼 목질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뿌리로 태어났지만은 지금 굳건하게 줄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죠. 그래서 이 원래는 여기에 지금 돌이 하나 이게 끼어져 있어 가지고 연출이 됐었는데 요게 자연석을 갖다 끼워 놨다 보니까 딱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무가 좀 성장을 하면서 돌이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이게 빼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아주 개성 강한 특색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 전체 모습 이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나무 줄기는 뭐랄까 상당히 조화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솔표 소사라고 이제 저희가 키워내는 그 소사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솔표 소사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사거리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아예 철사를 안 거는 것이냐? 걸어요. 이렇게 한 번씩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사거리 흔적이 없는 이유가 비결이 있어요. 이 철사는 언제 걸은 건 거니? 지난 겨울에 걸은 거거든요. 지난 겨울에 걸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때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철사를 갖다가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철사가 파고들 시간을 갖다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철사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나무 자체의 생명에 지장이 되거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처가 없어요. 그 상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상처는 철저하게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걸 논양 치료를 한다 그 모습을 보여드린다 해놓고도 제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 잡목 분재의 상처 치료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언제 따로 별도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나무는 뭉친 자리가 없어요. 한 군데서 이런 식으로 전부 어떤 나무를 보든 V자 형태로 나무를 전부 키워가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렇게 또 둥글게 뭉쳐가지고 나무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명품이나 상품이나 뭐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작품이든 그러지 않으면 10만 원짜리 작품이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나무를 관리하는 데는 거의 차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나무나 좋은 나무나 키우는 방법은 항상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감독님 지금 저 촬영 중에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오늘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향수를 뿌리고 오셔가지고 뭐 저도 듣도 보던 벌레들이 친구가 자고 지금 달라붙는 통에 포착포착 뛰고 아마 지금 바로 이전 영상을 갖다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포착포착 뛰는 소리 들을 거예요. 고생 하시면서 지금 촬영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지금 가지 정리 작업은 이제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이 화면 바로 뒤에
이 나무 나무그 모습, 그러니까 겨울에 그 예쁜 모습을 서비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상 예술분재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